한국 대표팀의 불굴의 의지는 호주의 강인한 체력을 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후반전에 진가를 발휘한 우리 팀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동점골에 이어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골이 터지며 두 번의 대역전극이 펼쳐졌죠. 이 경기는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특히 한국은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120분간의 치열한 승부 끝에 8강에 올라 반면 호주는 이틀의 휴식 기간을 가진 후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공격력과 기술적 능력에서 한국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강력한 체력에서 비롯된 압박적인 축구와 몸싸움은 체력적으로 지친 한국 선수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 시작과 함께 현실로 다가왔고, 전반전 동안 한국과 호주의 슈팅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호주는 계속해서 뒷공간을 파고들며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한국은 8명 이상의 선수로 구성된 촘촘한 수비벽에 막혀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패스 능력을 선보이던 이강인 선수도 체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고, 후방에서 팀을 든든히 지켜주던 김민재 선수도 이날은 오버래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축구팀의 집념과 투지는 호주의 육중한 체격을 압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후반전에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대단한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성공시킨 데 이어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골이 터지면서 두 번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대역전극에 전 세계 축구계는 큰 충격과 함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120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8강에 올랐습니다. 반면 호주는 휴식 기간 동안 휴가를 즐기며 여유를 부린 상태였습니다. 기술과 공격력에서 한국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강한 피지컬과 압박 축구는 체력이 저하된 한국에게는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초반부터 이러한 양상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전반전 슈팅 차이는 엄청났으며 호주는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으로 한국의 수비를 뚫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비 시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된 빽빽한 수비벽에 가로막혀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뛰어난 전진 패스를 선보이던 이강인 선수도 체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고, 김민재 선수 역시 이날은 오버래핑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이 계속해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가운데 반전이 절실했던 순간에 평소보다 더욱 결연한 표정을 지닌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호주전은 단순한 8강전이 아니었습니다. 9년 전 2015년 1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국은 호주에 맞서 싸웠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 막판에 득점하며 동점을 만들었지만 결국 연장전에서 추가골을 허용해 패배했습니다. 그때의 실패를 경험한 손흥민 선수는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한국과 호주가 맞붙게 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과거의 실수 전에 맞선 호주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28경기 동안 8승 11무 9패라는 균형 잡힌 전적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었습니다. 이 운명 같은 대결에서 한국은 반드시 승리해야 했지만 놀랍게도 경기는 전반 내내 9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단지 공을 돌리면서도 제대로 된 기회를 전혀 잡지 못했고, 오히려 호주의 날카로운 공격에 대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슈팅 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거의 버티기만 해도 기적에 가까웠고, 전반 42분 황인범이 수비 진영에서 건넨 패스가 끊기자 호주는 이를 틈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돌리다가 골대 앞으로 공을 띄워 넣었고, 결국 한국은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호주의 세레머니를 지켜보았고, 일부 선수들의 얼굴엔 마치 아시안컵 여정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날 호주의 선제골에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사우디 전처럼 안 풀리는 경기 속에 기습적으로 실점한 것도 섬뜩할 만큼 동일했으나 9년 전 호주에게 첫 실점을 당했을 때와 비슷한 시간대였던 것입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2015년 아시안컵의 트라우마는 한국 대표팀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손흥민만큼은 망연자실의 하기는커녕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묘한 표정으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과 호주와의 경기는 진정한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경기 내내 눈부셨죠.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 추가 시간에 들어서자마자
상대 수비수 3명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전진, 호주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뒤집어 직접적인 돌파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깊숙이 침투한 것이죠. 호주의 수비수는 이 상황에서 손흥민을 막기 위해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고, 이는 후반 추가 시간에 한국에게 결정적인 페널티킥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황희찬 선수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온 국민의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황희찬 선수는 차분히 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강인한 슈팅을 다시 한번 선보이며 골키퍼는 손쓸 새도 없이 공을 망에 넣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경기를 연장전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고,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연장전에서의 한국팀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14분경 황희찬 선수의 뛰어난 돌파 능력이 빛을 발하며 오른쪽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 위치에 서게 되었고, 모두가 이강인 선수의 슛을 예상하는 사이 손흥민 선수가 강한 오른발 슛으로 공을 감아차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순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그 마법 같은 공은 물리적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궤적을 그리며 호주의 장신 수비수들을 넘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경기장을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모시켰고, 한국 선수들은 경이로움과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골이 아니라 9년 전의 아픔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서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바로 9년 전 호주가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넣어 한국을 눌렀던 그 순간과 같은 시간대에 이번 골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전환점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호주는 황희찬에게 거친 태클을 시도했다가 레드 카드를 받으며 수정 열세에 빠졌고, 상황은 더욱 한국의 유리로 기울었습니다. 호주 감독은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골키퍼뿐만 아니라 키 2m의 거구 수비수 해리 사우터까지 최전방으로 올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한국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2대1로 마무리된 이 경기는 한국에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 9년 만에 아시안컵 4강 진출이라는 역사적 성과와 함께 호주에 대한 서륙의 의미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포함해 마치 축구라는 장르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눈부신 드라마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패배의 벼랑 끝에서 돌아서 눈부신 세트피스와 불굴의 투지로 아시안컵 4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모두가 포기한 듯한 경기를 불가능해 보이는 열정으로 뒤집는 능력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벌써 2번이나 그러한 대역전극을 선보이며 이들의 우승 가능성이 아시안컵의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원더골은 그야말로 축구계에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 골이 푸스카스 상을 수상해도 전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국가대표팀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명확히 증명한 순간이었죠. 이러한 극찬은 손흥민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대표팀 전체의 기량과 팀워크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요르단과의 4강전이며 비교적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한일전 결승이 성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흥미진진한 아시안컵의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